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29쪽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풀면서 지역 분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지역 분석과 관련된 기술이다. 잘못된 것은 자, 지역 분석이란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이죠. 자,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 인근 지역이죠.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지역의 특성인데, 이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죠.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표준적 사용, 자,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인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에 있어서의 동향을 명백히 하여 이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 지역 내 가격, 부동산의 가격을 평균한 값,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분석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아니라는 것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가격이 아니다.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입니다. 자, 지역 분석의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번 정답,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이라는 것. 2번 지역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가격의 원칙은, 자, 대상 부동산의 지역 환경에 적합하고 있느냐, 당연히 적합의 원칙이고, 부동산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우리 예측 변동의 원칙은 토대가 되고 있죠. 예. 관련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의 원칙, 예측 변동은 토대가 되는 원칙입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원방권이죠. 이렇게 최원방 권역이 이 동일 수급권인데, 이 동일 수급권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질적인 용도적 지역, 이질적인 용도적 지역, 후보지 지역, 우리는 또는 이행지 지역도 포함을 하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권역이죠. 지역 분석은 주로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유사 지역 및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광역적인 동일 수급권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된다. 맞고요.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로서는 바로 부동성에 근거하죠. 성립 근거, 이 부동성 또는 인접성, 지역성에 근거를 하게 되겠죠. 자, 5번 맞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여러분,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돼?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동향을 명백히 해서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니까 틀렸죠.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죠. 자, 이 대상 부동산의 이 개별 요인,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자,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개별 분석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것은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이죠. 2번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용도성 파악하죠. 또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냐,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죠. 이 분석, 대상, 범위를 보면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 그리고 광역적으로 분석하고 거시적, 넓은 의미, 지역 전체인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하죠. 자, 이 절차상 선후 관계를 분석을 보면은 지역 분석을 먼저 하죠. 선행 분석이 이루어지고,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죠. 1번 정답입니다. 3번 인근 지역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는 용도 지역이고, 자, 인근 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범위입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입니다. 2번 정답. 인근 지역은 유사 지역과 함께 용도적 지역을 구성하고요. 인근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는 지역 요인의 추이, 동향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되고, 인근 지역은 하천 등 자연적 경계와 토지 행정 규제 등 공법상 규제에서 지역 범위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경계 확정이죠. 2번 정답이고요. 자, 4번 인근 지역 연령성 형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성장기인데, 자, 인근 지역에 있어서의 이 생애 주기 연령성은 약 100년을 주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이제 처음 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죠. 약 15년에서 2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입지 경쟁이 치열하여 우린 집가 상승이 활발하고 또 투기 형상이 일어나기 쉽다. 집가 상승률이 여기선 최고가 되죠. 집가 상승률 면에서 보면 최고가 되고, 우린 개발 지역에서 집가 상승의 3단계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기는 경제적 내용 요소. 자, 밑줄은 경제적 내용 요소가 경과하는 시기. 경제적 내용 요소가 경과하는 시기는 바로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경과하는 국면은 쇠퇴기입니다. 틀렸고, 뒤에 부동산 가격이나 지역 기능이 정상에 이르죠. 자, 성숙기는 이 가격이나 이 기능이 정상, 피크, 최고, 정상에 이르고, 자, 주민의 수준도 최고이며 지역의 경쟁은 안정되는 국면입니다. 뒤에는 맞았죠? 경제적 내용 요소가 경과하는 국면. 이게 틀렸네요. 자, 지역의 수명 형상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순서로 5단계로 설명이 되고 주기는 약 100년입니다. 쇠퇴기는 건물이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기존의 상위의 높은 계층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집가는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 쇠퇴기 국면에서는 건물은 노후 단계에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이기는 낮은 계층의 주민이 이전해오고 기존의 주민이 이동해가는 하향 여가 형성이 활발해진다. 자, 쇠퇴기 국면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이기 국면으로 진행되는데, 이 천이기 국면에서는 하향 여가가 활발해짐으로써 그로 인한 수요가 자극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은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천이기 개발 국면 초기에 재개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정답. 5번 인근 지역의 연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설명. 성장기는 어떤 지역이 새로이 개발되는 시기로 집가가 최고가 아니라
지가 상승률이 최고고 지가가 최고는 어디? 최고는 바로 성숙기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죠. 자, 그리고 이 성장기에는 낡고 노화된 건물이 교체됨으로써 우리 새 건물로 교체됨으로써 지역의 면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가는 상승하고 상향 여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숙기는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안정되어 가는 시기로서 지역의 기능은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개성을 가지면서 정상 피크에 달하는 시기 맞습니다. 쇠퇴기 국면은 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서 건물이 경제적 내용수가 경과하는 시기죠. 자, 쇠퇴기의 말기에 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죠. 재개발의 필요성이 우리가 또 강조되는 국면이 되겠죠. 자, 천이기는 저소득층 주민의 활발한 유입으로 인해서 하향 여가의 형상이 활발한 시기고, 악화기는 슬럼화 전 단계의 국면으로서 건물 소유주에서 포기된 국면이죠. 천이기 국면에서 주거 환경 개선이 노력이었으면 악화기로 진행되고, 악화기에서는 우리가 건물 소유주의 포기되는 단계, 즉 건물의 물리적 내용 연수가 만료하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6번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 자, 이 동일 수급권에 있어서의 범위인데, 자, 후보지죠. 이 동일 수급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후보지 이행지인데, 자,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이행이죠. 전환, 이행 후 용도적 적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 즉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전환, 이행이 완만한 경우인데, 이때는 전환, 이행 전이죠. 전환, 이행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 후가 아니라 전환 전. 1번 틀렸고, 2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가 아니라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2번도 틀렸고, 3번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 성숙기의 최고가 됩니다. 4번도 틀렸고,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하니까 틀렸죠.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특성이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속해 있지 않지만 하니까 틀렸어요. 속해 있습니다. 자, 7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지역 분석이란 가격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말하고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을 대상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인근 지역의 특성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직접의 동그라미.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이 포인트죠. 맞는 질문. 동일 수급권이란 가격면에서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고, 부동산 가격은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 범위 안에서 형성되므로 개별 분석이 중요하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8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설명 틀린 것. 부동산이 지닌 용도의 다양성은 개별 분석에 있어서의 최유용. 여러분,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 개별성 근거가 되고, 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최유효 이용 판정의 근거가 되죠. 1번 맞고,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의 수명 주기 등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정치적 조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용도 지역이 다른 적은 인근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동일한 감정평가 대상물이라도 기준 시점이 다르다면 부동산 가격이 역동성, 항상 변동한다는 역동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부동성이죠. 부동성이라면 개별 분석의 필요성은 개별성이죠. 바뀌었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후보지나 이행지의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의 예측이 특히 중요하죠. 표준적 사용의 예측이 특히 중요합니다. 1번 정답.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이면서 이 미시적 개별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분석입니다. 2번 틀렸고 인근 지역의 범위는 그 지역 특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죠.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 자, 인근 성장기에는 집가 상승률이나 성장기에는 집가 상승률은 최고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가 되는 국면은 성숙기죠. 틀렸고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은 용도 지역으로 하니까 틀렸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용도적 지역으로 기타 이질적인 용도적 지역과 함께 뭐를 동일 수급권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10번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지역 분석은 최유효 유형이 아닙니다.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죠. 최유효 유형이 아니라 표준적 사용. 기억은 틀렸고 지역 분석에 사용되는 유사 지역은 그 지역 특성이 용도적 기능적 면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동그라미 유사하여 인근 지역과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 유사 지역 개념이죠. 자,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죠. 부동산 가격은 독립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 시에 지역 분석이 요구되어지고 지역 분석 성립 근거 부동성 맞는 지문이죠.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네 가지는 맞네요.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지역 분석은 유사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사 지역도 분석하죠. 1번 틀렸고 지역 분석이 미시가 아니라 거시 분석이라면은 우리가 개별 분석은 미시 분석이죠. 바뀌었죠. 인근 지역의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문적 환경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유동적이죠. 3번 정답.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중 성장기에는 집가가 상승하고 인구 이동이 심하죠. 지역 내에 있어서 입주민들이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성장기죠. 유사 지역에 소지한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기능적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죠.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 자, 12번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한다. 유사 지역은 어떻게 돼?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한데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하니까 틀린 지문. 1번 정답이죠.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맞는 지문.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이 사례자료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의 명성, 품위, 선호도에 따라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13번 동일수급권의 판정 기준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택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시의 통근 가능성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자, 고도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인 상업 배후지를 기초로 상업 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이행한다고 예상되는 토지의 종별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공업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비용의 경제성이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전환전이 아니라 전환 후죠. 전환 후.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 자, 14번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뿐이다 하니까 틀렸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뿐만 아니라 양자를 포함하는 동일 수급권까지 분석을 합니다. 1번 정답.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3번 맞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5번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도심의 사무실과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의 명성, 품위, 선호도에 따라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합니다. 15번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작업.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감정평가에 있어서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지역 분석이란 가격 형성에 전반적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을 대상으로 하죠.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직접의 동그라미.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는 지역이죠. 유사한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동일 수급권이란 가격 면에서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고, 지역 분석은 유사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지역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사 지역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17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서 그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맞는 지문이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 맞는 지문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죠. 맞고요. 개별 분석은 개별적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 이용의 판정이 가능하죠. 지역 분석은 거시적, 정체적, 광역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부분 분석, 구체적 분석입니다. 그 틀렸고, 또 뭐죠? 우리는 최유용이 아니라 표준적 사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해서 우리는 가격을 결정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지역 분석은 사례자료 수집의 범위를 밝힌 데 유효하다. 1번 맞고요. 지역 분석에 있어서의 목적이죠. 자, 지역 분석은 구체적으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현황과 장래를 밝혀 그 지역의 가격 수준 판정하는 작업. 맞습니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후에 아니라 먼저 실시하죠. 3번 정답. 개별 분석 및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의 구체적 수법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 자,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사용관 관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 1번 옳은 질문 1번 정답이 되겠고, 2번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는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그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개의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죠.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이고, 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의 균형과 관련돼 있죠.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용을 판정하죠. 바뀌었죠? 지역 분석은 전체적, 거시적, 광역적 개념이고, 개별 분석은 부분적, 미시적, 개별적 개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여러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339페이지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원가법의 개념이 나오죠. 원가법은 우리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를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죠. 감가 수정이 들어야 되어 있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때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자, 사정 보정이 와야 되겠고, 자,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뭐를 할인하여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감가수적, 사정보정, 할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각 개념, 원가법의 개념, 거래사례 비교법의 개념, 수익환원법의 개념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문제, 작년에 출제했었죠. 자, 기본적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이러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평가의 3방식인 원가 방식, 이제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먼저 원가 방식에 있어서의 원가법,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과 임대를 구하는 적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